She said, I told him not to be in my apartment anymore, and I know he was here. I can smell him. I can see his hairs all over my white floor. 이별 후 끝이 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남자의 무서운 집착은 결국 여자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This is Tammy. Where do you need the police, please? An ambulance, Street Woolwich, at the water. We've found a body in the water. Getting the police on the way as we're talking, okay? Just stay on the phone. You don't know who this person is? No? My husband's still sick. I'm holding my gun. So his body is floating upside down in the water. I think it's a young woman. A young woman? Yeah, maybe like 20. Yeah. A young girl. Yeah. I'm just still sick for the family. I've got teenage daughters. 일요일 아침 10시 15분경 크리스틴과 그녀의 남편은 카약을 타러 시드니 항구로 갔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로 보이는 시신 항구가 물에서 떠다니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최초 발견 당시 시신은 엎드린 상태였으며 남편이 카약을 타고 가서 시신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출렁이는 물살에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시신을 붙잡고 간신히 물가로 끌고 나오는 데 성공합니다. 시신의 카키색 바지 주머니에 작지만 무게가 제법 나가는 아령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아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뒤 떠오르지 않게 무거운 아령을 넣고 빠뜨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신의 주인은 38세의 브라질 출신인 세실리아 헤데드로 밝혀졌습니다. 세실리아는 4년 전인 2014년에 브라질에서 호주로 이주한 이민자로 능력을 인정받아 큰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브라질에 있는 피우시 카톨릭 대학교에서 석사와 학사를 모두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포르투갈, 스페인어와 영어에 유창했습니다. 호주에 정착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었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멜버른에 있는 경영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정열적이었던 세실리아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으며 여행 가고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활동적인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Just this beautiful, bright, happy, amazing woman. Yeah, she was just so fun. 세실리아는 시드니 외곽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2017년 브라질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던 그녀는 장애인을 돕는 봉사활동에서 같은 브라질 출신의 마셀로 센토로를 알게 됩니다. 마셀로는 고연봉을 받는 엔지니어로 유머러스하고 재치있게 말하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세실리아는 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고향 출신이었으며 취미와 관심사가 잘 맞았기 때문에 금방 친해졌으며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둘은 여행을 다니며 좋은 추억을 만들고 봉사활동도 같이 하면서 항상 붙어 있었으며 그리고 능력 있고 사이 좋은 커플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실리아에 대한 마셀로의 집착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했으며 누구를 만났는지 사사건건 물으며 트집을 잡았으며 그녀를 감시하고 구속했습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세실리아는 마셀로의 이러한 행동에 숨이 막혔으며 더 이상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2018년 5월 세실리아는 마셀로에게 이별을 구하고 각자 길을 가자고 말하며 그녀의 아파트 열쇠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셀로는 헤어질 수 없다며 애원하며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세실리아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차갑게 변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열쇠를 그녀에게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줄 모르고 계속 그녀의 주위를 맴돌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밤에 계속 걸려오는 그의 전화와 메시지에 노이로제에 걸린 세실리아는 그의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스토킹이 시작됐습니다. 그녀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누군가에게 미행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아 돌아보자 황급히 숨는 마셀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녀가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 마셀로가 드나들고 있다는 무서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화가 난 듯한 세실리아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She said, I told him not to be in my apartment anymore, and I know he was here. I can smell him. I can see his hairs all over my white floor. 세실리아는 그가 밖에서 집 안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서 불도 켜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의 소파 뒤에서 숨어있던 마셀로를 발견합니다. 마셀로가 그녀의 아파트 열쇠를 복사해서 몰래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또 집으로 들어와 숨어서 자기를 지켜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녀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졌습니다. 마셀로가 자기를 해칠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던 세실리아는 며칠 동안 친구들의 집이나 호텔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경찰에게 주거 침입과 스토킹으로 마셀로를 신고해야 한다고 세실리아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I blame myself for what happened to Cesar. I would have done so much more, so much better for my friend if I knew she was in danger. 세실리아는 마셀로에게 스토킹을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마지막 경고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마셀로는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호주 생활을 정리하고 곧 브라질로 떠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예정을 생각해서 2018년 5월 29일 일요일에 브라질로 떠나는 자기를 공항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세실리아의 친구들은 그를 만나서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공항에 가서 그가 영원히 자기 인생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5월 27일 금요일 세실리아는 친구들을 만나 식당에서 친구의 생일 파티를 하면서 웃고 떠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5월 28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고 SNS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그녀가 봉사하고 있던 장애아동을 만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화와 문자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세실리아가 감쪽같이 사라져서 모두가 걱정하고 있을 때 세실리아 어머니는 딸에게서 문자를 하나 받습니다. 지금 머리 10km 블루 마운틴에 가고 있어요. 며칠 동안 여행하고 집에 도착해서 전화할게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 문자는 세실리아가 보낸 것이 아니라 마셀로가 그녀의 전화기로 보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때 이미 그녀는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29일 일요일 세실리아 시신이 강가에서 발견됩니다. 시신은 수습되었고 뉴사우스 웨일스주 강력범죄 담당 형사가 맡아서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신의 주인이 세실리아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범행 단서를 찾기 위해 그녀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신문한 결과 모두 망설임 없이 마셀로 센토로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마셀로는 3일 전 세실리아의 시신이 차가운 물속에서 떠다니고 있을 때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에 갑니다. 그리고 아주 침착한 모습으로 출국 심사를 마칩니다. 세실리아의 몸이 발견된 그 시간대쯤 그는 브라질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호주를 영원히 떠났습니다. 일단 범인이 호주를 떠난 것도 물론 문제였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브라질로 도망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나라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반면 브라질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로 범죄자를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브라질은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를 대신하여 고발받은 범죄자를 체포하고 기소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재판은 브라질 법원에서 받게 됩니다. 담당 형사인 에드워드와 베이커는 브라질 당국이 그를 체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수집 제공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셀로의 통신 기록과 금융 기록을 조회해서 그의 동선을 추적하고 그가 방문했던 모든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Could you guess how many cameras you had to go through to piece that all together? Hundreds.
전화기 위치 추적과 CCTV 영상 분석으로 그의 모든 행적을 자세하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세실리아가 차가운 시신으로 강에서 발견되기 하루 전인 28일 토요일 오전에 그녀의 눈에 띄는 피아트 300 빨간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불행은 마셀로가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집에 나와서 세실리아의 아파트로 걸어가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위를 한참 동안 맴돌다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산 후 오전 9시쯤 세실리아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집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세실리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사람들이 그녀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죽어있는 세실리아의 손가락으로 그녀의 전화기 잠금 장치를 풀고 어머니에게 블루 마운틴에 간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고 시간을 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7시경 마셀로는 축 늘어진 세실리아의 몸을 그녀의 차에 실은 다음 운전해서 우리치 강을 갑니다. 한참을 돌면서 장소를 물색한 후 근처에서 시신을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차를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온 마셀로가 물에 흠뻑 젖은 맨발로 발자국을 남기며 집으로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곧바로 세탁실 문을 열고 젖은 옷들을 세탁기에 넣은 다음 샤워를 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마셀로는 월세로 살고 있던 집에 CCTV가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가 신고가 썼던 신발은 시체를 버린 장소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샤워를 마친 마셀로는 세실리아 차를 몰고 나가서 와인을 산 다음 그녀의 차를 한적한 곳에 버리고 우버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9일 일요일인 다음날 아침 마셀로는 여행 가방들을 끌고 집에서 나와서 우버를 타고 공항으로 향합니다. 수사관들은 마셀로를 태웠던 우버 운전기사를 찾아냈으며 그에게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운전기사는 마셀로가 공항으로 가는 길에 글래즈빌 다리를 지나가 달라는 특이한 요청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을 잘 볼 수 있게 가장 왼쪽 차선으로 천천히 운전해 달라고 말했으며 다리 중간 지점에 다다랐을 때 마셀로는 창문을 열고 열쇠를 멀리 던져서 강물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잠수부들은 다리 밑에 강물 속을 3주 동안 샅샅이 뒤져서 마셀로가 버린 세실리아 차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들을 모아서 호주 경찰 당국은 브라질 사법당국에 도망간 마셀로를 세실리아 살인 혐의로 고소하고 체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8년 7월 7일 세실리아가 죽은 지 3개월 만에 브라질 경찰은 마셀로 센토로를 세실리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마셀로는 무죄를 주장했으며 여러 이유로 재판이 열릴 때까지 그는 수감자들에게 지옥으로 알려진 벤피타 교도소에 4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무죄를 주장했던 마셀로는 여러 번의 재판과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벤피타 교도소 생활을 겪으면서 심경의 변화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21일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세실리아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마셀로에게 세실리아 살인 혐의로 징역 2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